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증시 10% 추가 폭락 온다. 경제위기 기정사실화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리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는 향후 몇 주 내에 주요 주가지수가 약 1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 시장이 바닥에 있거나 바닥에 가까울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주가 가격이 쭉 떨어져서 바닥을 찍으려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어야 오히려 반발 매수세와 기술적 매수세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고 매수 심리에 남아있으면 살짝 떨어지다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겁먹지 않는 바닥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 어땠죠? 갑자기 지수가 이틀 만에 10%훅 떨어졌잖아요. 이때 매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결국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엄두도 안 날 정도로 공포를 준 다음에 바로 시장을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다시 이게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바닥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 전략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소수 투기 세력들을 보면 여전히 매우 순매수를 기울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로 분석해드려서 알려드린 내용하고 동일하죠. 바로 전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투기꾼들이 여전히 지금 콜옵션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여전히 지금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주가 최고점 이후로 가장 지금 투기 심리가 강합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3개월 동안은 기술주가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기술주가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였다고 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9월 말에 추가 약세를 보일 것이며 하락세는 10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요 근래에는 제가 또 일도 바쁘고 또 여러분들이 재밌으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해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유튜버들 거 자료 갖고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번에는 매크로 데이터들 제가 싹 다 이제 좀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GDP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가도 성장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수정해가지고 생각보다 고용이 많이 개선이 안 돼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고용 데이터가 막 수정이 되면서. 근데 GDP도 추후에 큰 폭으로 수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GDP마저 꺾인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옛날에 미국에 있었어요. 자, 프레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실질 GDP와 실질 GDI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실질 GDP는 오르고 있는데 실질 GDI는 약간 GDP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상승 내지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근데 GDP는 뭐냐면 총 경제 산출물이에요. GDI는 국민 총소득이라서 총 수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총 나오는 산출물의 양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입은 정체돼 있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GDP가 과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암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질 GDI, 실질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돼 있었는데 GDP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처럼 둘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GDP가 최대 3%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해외 어떤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 된다는 거죠. 닷컴 버블 당시에도 GDP가 2.0% 성장한다고 했었는데 수정치 발표되고 나서 마이너스 1.3%로 수정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완벽한 경제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되는데 또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치가 발표돼서 GDP는 마이너스입니다, 경제 침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는 폭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곧 주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반도체 쪽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던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쭉 이제 주가가 올랐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매출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갔고, 2022년에 주가 떨어질 때 반도체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매출의 트렌드에 따라서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매출이 이렇게 쭉 늘다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어요. 증가율이.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경기 순환의 대표 주도 섹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매출이 많이 느는 곳인데 경제가 이제 성장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좀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이 할 만큼 해서 매출이 꺾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좀 정체돼 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반도체 업황 개선이 안 되게 되면은 주가 상승도 갈수록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이 샴 룰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샴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기 실업률, 3개월 단기 실업률이 12개월 실업률 최저 수준에서 0.5% 이상 상승 돌파 시에 발동이 되는 게 바로 샴 룰입니다. 실업률이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요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현재 실업률이 0.5% 이상, 바닥에서 0.5% 이상 이렇게 올랐을 때 샴 룰이 발동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할 때 샴 룰이 발동된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발동이 되기 힘들지만 발동만 됐다 하면 거의 무조건 경제 침체, 주가 폭락을 거의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선행해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샴 룰이 미국만 발동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샴 룰이 미국만 발동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만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로 지금 어떤 경제 위기가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샴 룰이 발동됐다, 0.5 수준을 넘어서 샴 룰이 발동이 됐는데 그 위에 4개 국가가 더 있어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최근에 감소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올림픽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 프랑스를 제외하게 되면 이 올림픽이 일시적인 고용을 좀 유발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업률이라는 거는 알바 자리 하나든지 연구직 하나든지 뭐 대기업 변호사든 한 명이든지 다 일자리는 한 개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실업률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실업률이 상승 추세고 웬만한 국가들이 샴 룰이 발동되기 직전이거나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실업률 상승이 뭔가 기정사실화 내지는 예정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2개월 동안의 연준의 금리 변화치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전망치 기준으로는 2025년 7월까지 금리가 요 정도 낮아질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경제 박사예요. 채권 시장이 가장 경제를 되게 정확하고 앞서서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금리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미 경제 침체가 온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전망치 수준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정도로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는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90년대 SNL 크라이시스 경제 침체, 그다음에 1970, 80년대 경제 침체 때만큼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 데이터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중반대를 빼고는 경제 위기가 안 온 적이 50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는 거의 경제 침체가 기정사실화돼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BCL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률을 보게 되면 거의 20%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한 40년의 기간 동안 미국 사무실의 공실률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던 적이 없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 수준이에요. 근데 거의 20%대에 도달하기 직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100층짜리 건물에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5분의 1, 즉 20층 정도는 빈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예 임대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막 공실 너무 넘쳐나니까 지금 막 그 소사무실 업체들이 막 부도되고 이런 일까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2000년 닷컴 버블 전후로 공실률이 폭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공실률이 폭증했습니다. 1990년 경제 침체 터지기 전에 공실률이 폭증했죠. 그래서 경제 침체가 터지기 전후로 늘 공실률이 폭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임대를 못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뭔가 임대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폭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뭔가 한몫을 한다. 우리가 이제 위기를 어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측면에서 당은지사 수준의 어떤 데이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신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지금 쭉 이제 경제 데이터들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의 소비재라는 섹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사치품, 호텔 쪽 이런 쪽 회사들의 섹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소비하는 거, 필수 소비재처럼, 그러니까 샴푸나 치약처럼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돈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바꾸거나 가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임의 소비재거든요. 즉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할 정도가 돼야 그때서야 이제 매출도 오르고 실적도 개선되는 것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임의 소비재랑 그 S&P 500 동일가중지수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 지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쪽에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결국 경기 소비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좋고 여유로울 때만 성과가 잘 나오는 섹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지금 이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2020년 코로나 쇼크 전에, 그리고 2022년 주가 폭락 전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 임의 소비재의 상대 성과가 안 나오는, 다른 주식은 횡보하거나 상승하는데 임의 소비재 쪽만 쭉 폭락하는, 이런 이제 상대 성과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경제 침체 전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닌데 지금 여기까지 벌써 왔어요. 코로나 쇼크나 금융위기 터졌던 때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 악화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명확하게 경제 데이터들에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잠깐 선물지수도 봤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요. 요번에 이제 주가 급락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을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이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뭔가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체감이 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매매를 굳이 하실 거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 3년을 보고서 이렇게 쭉 저가 매수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기왕이면은 저는 현금 보유량을 늘려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머지않아서 오실 거기 때문에, 특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대로 이렇게 판단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